이 지역은 병원 복도에 한참을 서 있었다. 사람 하나 없는 복도는 유난히 길게 느껴졌고 형광등 불빛은 지나치게 밝았다. 마치 숨길 수 없는 현실을 끝까지 비추는 것처럼. 의사는 담담하게 설명했다. 병의 이름, 앞으로의 관리, 그리고 지켜봐야 한다는 말. 하지만 지역의 귀에 남은 것은 단 하나였다. 이제부터의 삶이 예전과 같지 않다는 사실. 그는 진단서를 접어 주머니에 넣었다. 그 종이 한 장이 이렇게 무거울 줄은 몰랐다. 지역은 가장 먼저 떠올렸다. 가족도 자신도 아닌 은호였다. 말할 수 없었다. 아니, 말하지 않기로 했다.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에 걱정과 두려움이 쌓이는 모습을. 지역은 견딜 자신이 없었다. 그래서 그는 평소처럼 웃었다. 괜찮은 척, 아무 일 없는 척. 조금 피곤할 뿐이라고, 그저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거라고. 하지만 은호는 달랐다. 말보다 먼저 변화를 느끼는 사람이었다. 지역의 말수가 줄고 미묘하게 피하는 눈빛, 그리고 예전보다 더 조심스러워진 태도. 결정적인 계기는 우연처럼 찾아왔다. 지역의 병원 기록, 그리고 그 안에 적힌 진료과, 심장내과. 그 순간 은호는 직감했다. 이건 단순한 감기가 아니라는 것을. 결국 진실은 드러났다. 병의 이름이 밝혀지고 의사의 설명이 이어지는 동안 은호는 한마디도 하지 못했다. 화도 눈물도 아닌 묵직한 침묵만이 자리를 채웠다. 은호가 느낀 감정은 그가 아프다는 사실보다 혼자서 모든 걸 결정했다는 사실이었다. 지역은 말했다.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다고. 자신 때문에 누군가의 인생이 멈추는 게 두려웠다고. 하지만 은호에게 그 말은 위로가 아니라 상처였다. 함께할 기회조차 주지 않은 배려는 배려가 아니라 배제였기 때문이다. 이 소식은 곧 가족에게도 전해졌다. 집안 분위기는 순식간에 가라앉았다. 부모는 말이 없어졌고 형제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왜 혼자 결정했느냐고 묻기 시작했다. 지역은 그 질문 앞에서 변명하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숙였다. 자신이 옳다고 믿었던 선택이 이렇게 많은 사람을 아프게 했다는 사실을 그제야 실감했기 때문이다. 아픈 사람은 침묵했고 사랑하는 사람들은 배제되었으며 가족은 그 침묵 앞에서 상처를 받았다.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은 한 질문으로 귀결된다.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 진실을 숨기는 것은 과연 옳은 선택이었을까? 이 지역은 이제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혼자 감당하는 삶을 계속할 것인지 아니면 함께 흔들리는 삶을 받아들일 것인지. 진짜 고통은 병이 아니라 혼자가 되려는 선택일지도 모른다고. 이제 이야기는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 사랑과 책임 사이에서 누군가는 결단해야 한다. 진단 사실이 공개된 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잃은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실제로 흔들린 것은 상황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의 기준이었다. 이 지역은 그날 이후 사람들 앞에서 더 조용해졌다. 무언가를 숨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제는 어떤 말이든 누군가의 인생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는 선택의 중심에 서 있었다. 사랑을 붙잡는 선택과 사랑을 놓아주는 선택. 둘 다 책임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었다. 은호는 이전과 달라졌다. 울지도 다그치지도 않았다. 오히려 차분해졌다. 그 차분함이 지역을 더 불안하게 만들었다. 은호는 말했다. 자신은 동정으로 곁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병 때문에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지만 지역에게 그 말은 안심이 아니라 또 다른 부담이었다. 지역은 스스로에게 물었다. 내가 이 사람의 내일을 함께 가져도 되는가? 사랑은 원래 함께하는 것이지만 책임은 혼자 짊어지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 특히 자신의 삶이 불확실해졌을 때는 더 그렇다. 지역은 점점 미래를 이야기하지 않게 되었다. 다음 달, 내년, 몇 년 뒤 같은 말들을 의도적으로 피했다. 그 대신 지금만 이야기했다. 지금 괜찮은지, 지금 무리는 아닌지, 지금 힘들지 않은지. 은호는 그 질문들 속에서 지역의 마음을 읽었다. 그는 이미 마음속에서 한 발 물러서고 있었다. 가족 또한 갈림길에 서 있었다. 부모는 현실적인 이야기를 꺼냈다. 무리하지 말 것, 앞날을 생각할 것, 감정에 끌려 결정하지 말 것. 그 말들은 틀리지 않았다. 하지만 지역의 마음에는 더 무겁게 내려앉았다. 형제는 말했다. 네가 쓰러지면 그 사람도 같이 무너질 수 있다. 그 말은 사실이었다. 그래서 더 괴로웠다. 지역에게 책임이란 곁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곁에 있지 않는 선택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점점 커져갔다. 은호는 반대로 생각했다. 책임이란 떠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함께 보는 것이라고. 그래서 은호는 지역에게 미래를 물었다. 대단한 계획이 아니라 아주 사소한 질문들로. 다음 계절에 뭘 하고 싶은지,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인지, 지금 가장 두려운 것이 무엇인지. 지역은 대답하지 못했다.
아니 대답하지 않으려 했다. 말로 꺼내는 순간 그 미래가 사라질까 봐 두려웠기 때문이다. 말하지 않는 선택, 미루는 선택, 결정하지 않는 선택. 이 모든 것이 이미 하나의 선택이라는 사실을 지혁은 알고 있었다. 그는 결국 혼자서 결론에 가까워진다. 사랑하는 사람의 인생을 자신의 불확실함 속에 묶어두는 것은 옳지 않다는 생각. 하지만 그 결론은 지혁만의 것이었다. 은호는 그 결론에 동의하지 않았다. 사랑과 책임은 언제나 같은 방향을 바라보지 않는다. 그리고 가장 어려운 선택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그 선택을 할 자격이 있는가의 문제다. 이지혁은 아직 깨닫지 못했다. 책임이라는 이름으로 타인의 선택권을 대신하는 것이 또 다른 상처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이제 이야기는 다음 단계로 향한다. 사랑과 책임 사이의 선택이 가족이라는 이름 앞에서 어떻게 무너지고 어떻게 다시 세워지는지. 진실이 가족 앞에 놓인 순간 집은 더 이상 편안한 공간이 아니었다. 누군가의 병보다 더 무거운 것은 그 병을 둘러싼 침묵과 결정이었다. 부모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말을 꺼내는 순간 아들이 더 약해질까 봐 두려웠기 때문이다. 하지만 침묵은 오래가지 못했다. 참아왔던 감정은 결국 다른 형태로 터져나왔다. 부모가 가장 먼저 느낀 것은 분노가 아니라 서운함이었다. 왜 하필 혼자였는지, 왜 가족은 항상 나중이었는지. 아프다는 사실보다 믿지 않았다는 사실이 더 크게 남았다. 형제들 사이에서도 말이 거칠어지기 시작했다. 누군가는 현실을 이야기했고 누군가는 감정을 앞세웠다. 지금 이 상황에서 사랑이 무슨 소용이냐는 말과 이럴 때일수록 사람이 먼저다라는 말이 서로를 향해 날아다녔다. 이지혁은 그 가운데 서 있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그는 이 싸움이 자신 때문에 벌어졌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더 말을 아꼈다. 자신의 한마디가 누군가의 상처를 더 키울까봐. 하지만 그 침묵은 오히려 가족을 더 자극했다. 부모는 결국 지혁에게 물었다.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이냐고. 치료 계획은 무엇인지, 은호와의 관계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 질문들은 책임을 묻는 말이었지만 지혁에게는 신문처럼 느껴졌다. 지혁은 처음으로 자신의 속내를 드러냈다. 아프기 때문에 모든 걸 포기하려는 게 아니라고. 다만 누군가의 삶을 자신의 불확실한 내일에 묶어두고 싶지 않을 뿐이라고. 그 말에 가족의 감정이 한 번 더 요동쳤다. 부모는 그 말 속에서 아들의 체념을 읽었고 형제들은 스스로를 책임에서 제외시키려는 태도를 느꼈다. 갈등은 결국 가장 아픈 지점으로 향했다. 너 혼자 착한 선택하는 척하지 마라. 우릴 위해서라면 우리한테 선택할 기회는 줘야 하지 않느냐. 눈빛에는 모두 같은 감정이 담겨 있다. 잃을까 봐 두려운 마음이다. 그날 밤 부모는 오래된 사진을 꺼내본다. 어릴 적 지혁의 모습, 처음 자전거를 타던 날 넘어져 울던 순간. 부모는 그제야 깨닫는다. 아들이 언제부터 혼자 버티는 사람이 되었는지를. 다음날 어머니는 지혁에게 조용히 말한다. 우리는 내 인생을 대신 살 수 없지만 네가 아플 때 곁에 있을 권리는 포기하지 않겠다고. 그 말은 해결이 아니라 신호였다. 완전한 화해는 아니지만 등을 돌리지는 않겠다는 약속. 모든 오해가 풀린 것은 아니고 모든 상처가 사라진 것도 아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해진다. 이 가족은 도망치지 않기로 했다는 것. 이제 남은 것은 지혁 자신의 선택이다. 가족의 마음이 열리기 시작한 지금 그는 어떤 삶을 선택할 것인가. 가족의 말이 모두 끝난 뒤에도 지혁의 마음은 쉽게 정리되지 않았다. 갈등은 잠잠해졌지만 질문은 더 선명해졌다. 이제 더 이상 모른 척할 수는 없었다. 병도 사랑도 가족도 모두 지혁 앞에 놓여 있었다. 그동안 지혁은 무너지지 않는 것을 목표로 살아왔다. 아프지 않은 척, 괜찮은 사람인 척, 누구에게도 짐이 되지 않는 삶. 하지만 병은 그 목표를 한순간에 무너뜨렸다. 아무리 애써도 삶은 계획대로만 흘러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강제로 알려주었다. 지혁은 스스로에게 묻기 시작했다. 나는 왜 이렇게까지 혼자가 되려 했을까? 답은 의외로 단순했다. 두려움이었다. 아프다는 사실보다 누군가의 기대를 저버릴까봐, 사랑하는 사람을 실망시킬까봐. 그가 더 두려워했던 것은 부족한 자신이었다. 그는 깨닫는다. 자신이 책임이라고 부르던 선택들이 사실은 두려움을 포장한 말이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지혁은 은호를 다시 떠올린다. 동정하지 않았고 강요하지도 않았다. 그저 묻고 기다리고 같이 생각하자고 했던 사람. 그제야 지혁은
삶의 목표를 다시 정의하게 된다. 완벽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도망치지 않고 사는 것. 아프지 않게 사는 것이 아니라 아픈 상태에서도 관계를 끊지 않는 것. 미래를 보장하는 삶이 아니라 지금의 선택에 거짓이 없는 삶. 지역은 더 이상 모든 답을 혼자 쥐려 하지 않는다. 대신 이렇게 생각한다. 모르겠다는 말을 할 수 있는 용기, 함께 결정하자고 말할 수 있는 태도, 그것이 지금의 자신에게 가장 필요한 목표라고. 지역은 여전히 병을 안고 있고 앞날도 불확실하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해진다. 그는 더 이상 혼자가 되지 않기로 했다. 이 드라마가 말하는 화려한 날들은 완벽했던 과거가 아니라 불완전함을 인정한 지금일지도 모른다. 치유보다 느린 깨달음으로, 해결보다 오래 남는 질문으로. 그리고 시청자에게 조용히 묻는다. 당신이라면 무너지지 않는 삶과 함께 흔들리는 삶 중 어떤 것을 선택하겠는가?